또 한때는 5천만 국민 중에 2,500만 여성들의 마음을 강의 중입니다. 문자 주세요. 거기다가 여자들이 어느 때 지갑을 여는지를 잘 아는 분, 정말 수다 떠는 여자보다 더 수다를 잘 떠는 남자, 전직 쇼핑 호스트 교수님이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네. 와, 역시!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침마당보다 훨씬 나아요, 분위기가. 역시 강사님들이고, 뭐, 이렇게 지점장님들이고 그러니까 역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설득에 관계된 프로그램만 나가요. 뭐, 상담도 하고, 예능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또, 영화도 합니다. 식객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리대회 사회자가 저예요. 참가자들은 꿩과 오리, 닭 가운데에서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골라 실력을 벌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영화배우 처음 보시죠? 네, 영화배우예요. 보험 광고도 해요. 제가. 치매가 제일 겁나는데 그건 얼마나 보장해줘? 네, 걱정 많으신 치매에는 3천만 원,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챙겨드립니다. 저예요. 이건 8년간 했어요. 이거 아시죠? 60세 남자 월 17,290원 아닌 거. 특약 들어가면 5만 원. 그렇게 얘기하면 가입을 안 하겠죠. 보험 상품이 그래. 이거 홈쇼핑에서 파는 게 그래요. 원래 특약 들어가면 많이 비쌉니다. 제가 전국에서 강의를 합니다. 보험사가 제일 많고요. 뭐 청와대부터 많이 했는데 우리 교보생명 어디 있는지 빨리 찾으셔야지. 여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성어는 참 정성이 느껴져. 저는요 원래 오늘 2시 반 강의인데 앞에 이제 방송이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갖고 일부러 밥 먹으려고 일찍 왔어. 이게 노그릇이 좋아. 여기는 정말 그 장인님한테 노그릇에 밥 먹느라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먹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개성어리 책은 16권 썼고요. 지금도 10권째 쓰고 있고 우리 지점장님들한테 드리려고 요거 이북으로 좀 갖고 왔어요. 요거를 출판사에 설득을 해갖고 OBM 설득 마케팅 오늘 이걸로 할 거거든요. 여기 오프닝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프닝을 이북으로 만들었고요. 또 이 동영상을 받으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굳이 뭐 제 전화번호 외울 필요 없이 제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김효석. 유튜브에 검색하면 2,000개가 있어요. 강의가. 그리고 카카오톡에 제 이름 검색하면 딱 떠요. 친구 맺고 책 주세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책이 이렇게 다운받게 돼 있고 그리고 동영상도 제가 오늘 저녁에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마케팅을 합니다. 보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해요. 자기 이름으로 또는 교보생명의 김효석 이런 식으로 자기 채널을 무료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마케팅 기법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짧고 간결하게 설득할 수 있느냐를 알려드릴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맨날 가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도망가는 고객들이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한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인가 봐요. 이렇게 선거하는데 이런 그 뜨내기 유권자들을 집중을 시키는 화법이에요. 물론 이게 드라마고 좀 연출된 거고 뭐 했지만 그래도 배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한다면 정말 설득이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가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기록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세는 게 빠르죠.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일주일에 하나씩 센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연애도 안 하고 하루 24시간 오로지 숫자만 센다. 하루는 24시간, 분으로는 1140분, 초로는 86,400초가 나옵니다. 86,400초로 1억을 나눠보면 1억을 세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로 따지면 약 1157일, 월로 따지면 약 39개월, 년으로 따지면 약 3년 2개월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숫자만 셉니까? 1000단위 넘어가면 과연 1초에 하나씩 셀 수나 있을까요? 2초씩 잡으면 7년이 넘고 3초씩 잡으면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그렇습니다.
1억을 버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1억 있으십니까? 10년을 개미처럼 일만 해도 20년을 날뜰살뜰 저축해도 30년을 안 쓰고 안 입고 아둥바둥 버려도 여러분 지금 1억 벌어 놓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세는 것보다 버는 게 빠른 그 가짜는 1억이 여러분에게 없는 겁니까? 과연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선택이 잘못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을 잃어도 집을 잃어도 그러나 문화시설 하나 없어도 딱 내 팔자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런 팔자를 원하셨던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인주를 바꾸고 인주가 바뀌어야 당신의 삶이 바뀌고 당신 삶이 바뀌어야 당신 아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나쁜 아이의 병원비가 없어 나를 동동 부르지 않게 아이의 교육을 위해 이삿짐을 싸지 않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호 5번 이 시대의 젊은 리더 무소속 조국입니다.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스피치 전문가로 보면요,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일반인이 보면 어때요? 마치 저 사람을 뽑으면 내가 1억이 생길 것 같아요. 잘 분석해 보면 하나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연설이나 이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분위기나 감성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나 설득이나 이런 게 뭐 상품이 막 좋고 굉장히 말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감성이에요. 기분, 감성, 동기부여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거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세는 게 빠르지. 일부러 오답을 유발하게 하는 화법. 과연 그럴까요? 하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죠. 이게 뭐예요? 갈등이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리고 갈등이 해소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1억이 없는 거는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선택을 제대로 하라 그래요. 여기에 본인의 공약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하겠다. 뭐 너를 뽑을 이거 없어. 그냥 분위기예요. 1억이라는 거 갖고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을 뽑으면 1억이 생길 것 같아. 근데 어디서 현혹이 되냐면 외모. 잘생겼잖아. 그리고 목소리 좋아. 그리고 크루징 때 어땠어요? 말이 막 빠르죠. 거기에 이제 드라마기 때문에 음악을 또 좀 넣어줬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가슴이 쫙 올라오는 거죠. 결국 저 사람을 뽑게 돼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이게 홈쇼핑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특별히 상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홈쇼핑을 뭘 사려고 보나요? 보다 보면 사나요? 보다 보면 사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안 사면 죽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짧은 시간에는 사람을 설득할 때 우리 설계사들 분들도 고객을 만날 때 고객도 그래요. 뭐 제품이 막 뭐 꼼꼼하게 하고 막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설계사가 열심히 하고 신뢰가 받으면 가입을 해요. 그 믿는 거죠. 마찬가지로 설계사들도 막 엄청 공부하고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왠지 우리 지점장님들이 열정이 있고 막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호감이 가면 하고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상품 다른 것보다 우리 교복걸 이렇게 더 고객을 권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또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공부를 잘한다고 말을 잘한다고 설득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 종합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PT를 잘하는가? 개인 진단을 좀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메모를 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하나씩 물어볼 테니까. 나는 자료를 완벽하게 만든다. 이제 A 하나 물어볼게요. A 1.5점. 그냥 매겨보세요. 그냥 더하기만 할 거예요. 나는 자료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든다. 1.5점. 1점? 아니다. 완벽하다. 5점. 긴 내용도 3분 이내에 압축할 수 있다. 시간이 없어. 지점장님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3분 안에 해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가? 내가 30분을 준비해 갔는데 3분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쪽에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에 궁금하게 만드는 거. 저도 지금 좀 궁금하게 만들고 있죠? 1억을 버는 게 빠를까? 세는 게 빠를까? 이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한 장의 장표로 요약할 수 있느냐? 내가 이제까지 오늘 상품 설명한 거를 딱 한 장에 요약할 수 있느냐? 1번부터 5번까지. 회사에서 준 거 말고 PPT 없이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게 안 켜지는 거야. 입으로 해야 돼, 입으로. 판서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1점부터 5점까지.
나만의 차별화된 노하우가 있느냐? 1점부터 5점까지. 그래. 나만의 무기, 나만의 캐릭터 이런 게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총점을 한번 매겨보세요. 예, 뭐 암산으로 하셔도 되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몇 점이 나오는지. 1, 2, 3, 4, 5, 6, 30점 만점인데 그죠? 5, 6에 30점 만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B입니다. B. 전달 능력이에요. 이거는요. 프로세서 능력이고 전달 능력이에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난 전혀 두렵지 않아요. 5점. 두려워요. 상대의 반대 의견도 세련되게 대처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청중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눈을 보면서 내가 PT를 하는가. 1.5점. 질문을 자주 하면서 진행을 하는가. 중간중간에 참여형 강의를 하는가. 그리고 말을 조리 있고 재미있게 하는 평을 듣느냐. 헤어스타일이나 옷에 신경을 쓰는 편인가. 이 부분입니다. 잘 입고 못 입고가 아니라 신경을 많이 쓴다, 잘 안 쓴다라는 부분 또 총점을 매겨보세요. 30점 만점입니다. 자, A, B 나눠볼게요. 그러면 A는 여기에요. 지식 부분입니다. 30점 만점에 어디 있는가. 그리고 진행 능력은 또 30점 만점에 어디 있는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겠죠. 이상적인 건 여기겠죠. 30점 만점. 여기 있는 사람은 없고요. 없습니다.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대충 눈으로. 네. 뭐 발표 안 할 겁니다. 그냥 속으로만 개인 진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뭐죠?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이거 이제 군뱅이형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고명, 여기를 앵무새형, 여기 뭐 될까? 동물로 한다면 여우는 조금 좀 약삭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로 하면 진돗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똘똘하잖아요, 진돗개가. 예, 착하고. 그래서 그 군뱅이형은 뭐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중얼중얼 대르시는 거지 군뱅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는 건 많은데 말을 못해요. 아는 건 많은데 표현을 잘 못해. 재미가 없어. 이걸 이제 고음형이라고 그러고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말만 잘하는 건 이제 약장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말은 잘해.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는 걸 이제 뭐라 그러냐. 이제 쇼호스트 스타일이다. 이게 핵심만 얘기하고 전달을 저희는 잘해야 되거든요. 쇼호스트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최소 3억에서 많이 팔면 10억 정도를 팝니다. 1시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매출이 안 좋으면 바로 이제 캐스팅이 안 돼요.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 계약을 안 해줘요. 이런 아주 험한 데서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1등을 3년간 했다. 그리고 지금 16년간 쇼호스트 학원을 운영하면서 합격자의 3명 중에 1명은 제 제자입니다. 제가 일반인을 가르쳐갖고 이렇게 전문가를 만들어 16년만 했어요.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뭐 웬만한 프레젠테이션 책을 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3P라고. 이건 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프로세스가 완벽하냐, 내용 구성을 잘하느냐, 준비를 잘하느냐예요.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2번째 퍼포먼스, 표현을 잘하느냐, 얼마나 표현을 잘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교재가 다르죠. 네, 엄청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는 나와요. 좀 이따가. 이 부분은 좀 이따 나오고요. 오늘 제가 이거는 이제 일반 설계사들 대상으로 했던 강의고 우리 지점장님이라 그래서 그분들보다 좀 그레이드가 높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설계사를 가르치는 분이라 좀 높였어요. 되게 어려운 강의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자,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경제학 박사예요. 지식 많죠? 그리고 막 아나운서 출신이고 막 말도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주식 투자 강의 들으시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예, 퍼스널리티. 네가 그러한 말을 할 만한 자격과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도 잘 못해요. 더듬더듬해요.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1,000만 원의 종잣돈으로 1년 만에 10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다 까먹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홀랑 까먹을 수 있는지? 우리 실패담도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 강의는 듣겠죠. 하지만 왔는데 횡설수설하고 말을 못하면 그것도 아닌 거지. 어쨌든 이 3가지가 조화로워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프로세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비음이에요. 제 강의를 짤 때, 설득을 할 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오프닝을 하고 어떻게 이제 상품 설명을 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설계사분들이 이걸 갖고 고객에게 팔아야 되잖아. 다른 것보다 이걸 집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베이로 나가야 되잖아. 그럼 뭐예요? 그게 무부죠. 각인시켜서 결국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교보생명이 좋았던 사람들을 파는 거는 당연한 건데 다른 거 판 사람들을 바꾸게 해야 되잖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귀찮아. 팔려고 있는데 뭐 내가 뭐 이걸 팔아. 귀찮다고. 이 무부가 어렵잖아요. 결국 설득 아니에요? 설득? 이걸 언제 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짧은 시간 안에 훅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쇼호스트들이에요. 훅 가잖아요. 우리가 훅 가는 거, 그걸 훅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PT의, 모든 영업의, 모든 세일즈의 기본, 가장 처음부터 뭐부터 하죠? 예, 감사하고 시작하잖아요. 이걸 많이 까먹으세요. 예. 이게 진심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실수를 많이 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항상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좀, 이게 결국에는 이걸 뭘 얻고 싶어서 한 겁니까? 결국에는 호감을 받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호감을 받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호감을, 가장 쉬운 방법은 진심 어린 감사.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 손님 뭐 가게 갈 때, 무슨 매장 갈 때 이렇게 뭐라도 들고 가는 게 이런 게 이제 감사의 표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좋고요. 감사도 좋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쭉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궁금하게 만들 수 있을까. 결국 궁금하면 갈등이 일어나죠. 뭐 다 아는 얘기에서는 궁금하지 않겠죠. 그럼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PT나 강의를 보면 강요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주입식으로. 근데 홈쇼핑은 자세히 보시면 자꾸 나한테 말 걸어요. 쇼호스트가. 그럼 집에서 혼자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맞아 그러다가 막 훅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뻔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애매하고 좀 몰랐던 얘기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질문 방법이 또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들은 너무 오픈된 질문, 어려운 질문을 해요. 뭐 장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뭘까요? 보험이란 건 뭘까요? 이런 거. CI는 뭐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 고객이 대답할까요?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질문. A인가요? B인가요?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커피 믹스예요. 커피 믹스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질문을 하고 궁금하게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이 커피 믹스를 너무 받고 싶어요. 이거 줘봐야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오프닝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이걸 막 꼭 먹어보고 싶고 막 미쳐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뭐든지. 이거 뭐 100얼마짜리 커피 믹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이 왔으면 아니면 내가 뭐 했을 때 커피 믹스를 타줘 이렇게 한 잔 줄 때 그래서 이러는 거죠. 커피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쉬운 질문이죠. 커피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 커피 싫어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저 커피 좋아하시죠? 그러면 혹시 커피 안에 항암 물질이나 발암 물질 이런 게 들어있다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카페인 게 좀 안 좋은 것 같으세요? 근데 카페인이 뭐 발암 물질은 아니잖아. 그러면 항암 물질하고 발암 물질 둘 중에 어떤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항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커피, 원두커피 같은 건 항암 효과가 있는 거.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근데 혹시 그 성분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예, 그게 클로로겐산이에요. 클로로겐산. 이 폴리페놀 계열인데 맞추긴 맞추셨는데 절반만 맞추셨어. 이 항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커피 생두에만 있다? 볶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근데 볶으면 또 어떻게 되냐? 세게 볶으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를 태우는 거잖아. 근데 뭐가 생겨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커피에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LA 법정에서 스타벅스한테 판결문을 내렸어요. 니네 매장에 암 경고문 붙여놔라. 니네 다크로스팅 하지 않냐. 왜 다크로스팅 하는지 아십니까? 커피가 싱싱하지 않을수록 세게 볶아요. 구수한 맛을 내려고. 그래서 커피 마실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메리카노 마실 때 뚜껑 열고 20초 후에 마시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발암물질 날아가라고 마시죠. 근데 100% 날아갈까요? 그거 어떻게 100% 날아갑니까? 그쵸?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커피 믹스에는요, 다크로스팅을 하지 않았어요. 미디움 로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폴리페놀이라는 생두에 있는 그 폴리페놀을 추출해서 따로 넣었어요. 여기 써 있어요. 폴리페놀 추출이라고. 요거 하루에 딱 2포만 드시면 하루칠 항암물질, 항산화물 다 드실 수 있게 검증이 된 커피 믹스예요. 거기에 크림아 대신에 생우유 원A 등급과 그리고 설탕도 자이로스. 이게 후디스라고 아시죠? 분유회사에서 만든 커피 믹스예요. 분유회사에서 믿을 수 있는 커피 믹스.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냥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 믹스가 스타벅스보다 더 비싸 보여. 만약에 항암물질이 들어있을까요? 발암물질이 들어있을까요? 그럼 발암물질이요. 그럼 맞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대처할 수 있죠. A일까요? B일까요? 했을 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걸리면 꼼짝 없습니다. 내가 시나리오를 준비했으니까. 강의도 똑같아요. A일까요? B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호감을 얻는다 그랬어요. 설득은 호감이라고 그랬어요. 자, 가까운 사람의 호감도가 높을까요? 낯선 사람의 호감도가 높을까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감사합니다. 착각하신 거예요. 결혼 안 하셨거나 착각하신 거예요. 지금 막 집사람 보고 싶으세요? 호감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설득이 잘 될까요? 낯선 사람의 설득이 잘 될까요? 가까운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다? 호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인 영업이 쉬워요? 잘 어설프게 아는 사람 영업이 쉬워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쉬운 겁니다. 지인 영업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뭐가 문제예요? 내가 호감도가 없다는 거죠. 뭐부터 올려야 돼요? 호감부터 올려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A일까요? B일까요? A예요? 아니에요? B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쓰는 강의에서 쓰고 설득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게 홈쇼핑이에요. 굉장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사람을 어텐션을 시킨다고. 어텐션.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것 같죠? 드라마 배워요. 자, 제 강의가 똑같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왜 봐요? 헐.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제가. A일까요? B일까요? B라고 하면 A. 제 강의는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훅 가는 겁니다. 계속 기존의 상식을 파괴해주면서 새로운 걸 알게 해주면 사람들은 호감을 느끼게 돼요. 오프닝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니즈를 만들어야 된다. 세일즈도 똑같고. 그런 다음에 상품 설명 들어가요. 상품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 상품이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홈쇼핑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 뭐 백으로 볼게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자, 백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 여성 시험장님은 백 살 때 뭐부터 봅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예, 뭔 말을 못해. 맨날 말하면 틀렸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맞아요. 브랜드부터 봅니다. 이게 바로 신뢰예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검증된 상품이냐. 브랜드는 그거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특히 보험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작은 회사들이 망하고 없어지고 그래요. 싸면 뭐예요? 회사가 망하는데. 신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신뢰가 있죠. 그 다음에 자, 백 살 때 브랜드 본 다음에 아니 가격 안 봐요. 브랜드 보고 들어가면 뭐 봅니까 이제? 디자인 보고 색상 보고 뭐 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특징이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백이 똑같나요? 얘만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얘만 갖고 있는 게 있다고. 그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백은 모든 기능을 다 넣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패브릭 백을 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약해요? 패브릭이니까. 가죽 백을 사는데 이거 왜 무거워요? 가죽이니까. 그게 뭐예요? 특징이잖아. 그러면 얘가 못 갖고 있는 게 있죠. 완벽한 상품은 없어요. 뭐든지. 뭐
뭐 성능도 좋고 기능 좋고 디자인 좋고 가격은 또 싸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물어본다 고객은 아니 왜 여기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왜 이런 보장을 안 해요? 왜 이런 특약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없잖아요. 아주 쉬워요. 고객님 일단 칭찬해 줘야 돼. 야 꼼꼼하시네요. 많이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 우리에게 없는 것은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계리사가 몰랐을까? 알았겠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만들었냐고. 우리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 파는 사람이자. 그럼 당연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뺐겠지. 어느 교보 생명인데 그죠? 그럼 고객한테 당당하게 말하세요. 고객님 필요 없습니다. 저희 일부러 안 했어요. 맞죠?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모든 보장을 다 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딱 한 겁니다. 이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이런. 설계사들도 그래요. 그들이 완벽하게 알까요?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걸 쭈삣쭈삣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걸 왜 안 넣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무조건 우리 없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거 얼마예요? 그쵸? 얼마 넣으면 돼요? 월납 얼마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격이잖아. 근데 가격이 비싸. 생각보다 왜 이렇게 비싸요? 할 수 있죠. 근데 산다? 왜요? 요게 좋으면. 가격보다 혜택인 거 아시죠? 홈쇼핑은요. 인터넷 쇼핑몰보다 비쌉니다. 반드시 비쌉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무이자, 사은품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런 게 혜택이잖아. 가격하고 상관없이. 보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는 돈이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적절한 보장과 이런 것들, 서비스가 중요하잖아요. 안정성. 그리고 내가 더 챙겨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혜택을 준다 그럴 때 혜택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혜택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고객한테. 예?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전문가시네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요 그래요. 그럼 내가 또 뭐래요?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왜? 많이 주면 더 달라 그래 계속. 그래서 혜택은요 몰래 주셔야 돼요. 몰래 이렇게. 그래 좋아합니다. 자 식당을 갔는데 사장이 그러는 거야. 오랜만에 오셨어. 그동안 뭐 하셨어? 바쁘셨나 봐. 앉아. 뭐 줄까? 김치찌개 알았어요. 좀 있다가 계란 후라이를 들고 와 사장님이. 조용히 툭 던져주고 그냥 가. 뭐야 이거? 더 달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단골 됐잖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기 가더니 오늘 처음 오셨지? 뭐 시켜줄까? 그랬더니 좀 있다가 또 여기도 탁 던져주고 가. 원래 계란 후라이를 주고 가. 단골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상 원래 다 해주는 건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준다는 이야기 또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현해 준다면 고객은 그걸로 만족을 한다. 그래서 홈쇼핑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생긴 지 26년 됐는데 한번 보세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단 하루도 단 한 프로그램도 특집 방송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의는 항상 특별해야 돼. 오늘 특별한 강의야. 특별한 조회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항상. 그래야 집중을 해요. 특별한 대답을 받고 싶거든. 맨날 특별해도 돼요. 홈쇼핑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그러면 부담은 어떻게 줘야 돼요? 벌써 낮춰줘야 돼요. 이거 배터리가 왜 이러지? 낮춰줘야 돼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제가 또 뭐라 그래요?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부담은 낮춰주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낮춰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홈쇼핑이 잘하는 게 부담을 쪼개버리죠. 쪼개잖아요. 할부라든가 렌탈이 왜 잘 돼요? 쪼개버린 거잖아요. 사실 이자 다 붙은 거거든. 무이자 할부 아니에요. 웃겨요. 전화해보세요. 일시불 낼게요. 그럼 깎아줘요. 무이자 아니잖아요. 다 이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보험 팔 때 저도 그랬잖아요. 치아 보험 팔 때 하루에 1,000원입니다. 하루에 1,000원이에요, 고객님. 하루에 1,000원으로 임플란트부터 뭐 충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1,000원이에요. 싸 보이죠? 20년 보여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20년 보면 1,000원 쌓이면. 그죠? 결국 3만 원짜리 파는데 하루에 1,000원이에요. 이런 거야. 한 달이면 1년이면 36만 원 곱하기 360만 원 곱하기 2 해봐요. 7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비싼 거 파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도 1,000원짜리 같아요. 이게 이제 혜택을 표현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걸 응용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니까. 사람들은요 감성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꼼꼼하게 안 따져요. 제가 거짓말한 건 없잖아. 거짓말 안 했잖아요.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브 들어갑니다. 약한 게 이 부분인데 설계사도 그렇고 우리 지점장님도 이 부분이 좀 약할 거예요. 확 몰아쳐야 되는데 여기서 힘이 좀 빠져요. 빠져요. 아까 그 차승원도 어땠어요? 크루징 때? 막 이랬잖아요. 야바위 분들이 어떻게 해요? 크루징을. 골라골라 이 커비장 막 이렇게 겁돌릴 때 정신없어요 막. 왜 그럴까요? 사람이 혼을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나 조회도 크루징 때는요 혼을 빼놔야 돼요. 클래식 공연 가면 솔직히 클래식 공연 가면 졸리죠. 정상입니다. 저도 클래식 공연 가면 자요. 막 그게 좋은 거래요. 제대로 감상하는 거. 내가 편안한 거잖아. 쉬러 가는데 뭐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요 이렇게. 아 좋다. 좀 졸린 거예요. 그게 특히 소프라노 공연을 들으면 우리 뇌파가 자극이 됩니다. 희한한 게 여자의 그 고음이 할 때 졸려요. 이 알파파하고 이게 코드가 맞는데 뇌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졸다가도 희한하게 끝날 때쯤 눈 떠진다.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왠 줄 알아요? 크루징 때요 했던 게 계속 반복됩니다. 리듬들이. 크루징 들어오면 앞에서 했던 리듬들이 반복돼요. 여러 번 반복되면서 빨라집니다. 스피드 빨라지면 톤이 쫙 올라가요. 느껴요. 아 이게 끝나가는구나. 강의도 그렇고 세일즈도 그런 거예요.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제일 잘하는 게 쇼호스트죠. 쇼호스트 나중에 1분 정도 남면 그냥 빠바바바바바바바 또 됩니다. 그게 사람을 훅 올라오게 해요. 강의도 똑같아요. 막 끝 크루징 때 몰아쳐야 됩니다. 그럴 때 정신을 놓게 되죠. 우리가 꼼꼼하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선택을 할 때 사람이 이성으로 선택하면요 절대 선택 못해요. 근데 감성으로 선택하면 금방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이게 요약 정리. 했던 얘기를 또 해라. 없던 정보를 얘기할 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빠른 시간 안에 압축해서 빠른 스피드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쭉 업이 돼요.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를 하는데 하시죠? 하세요. 그러면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왠 줄 아십니까? 변화를 두려워해요. 일단 사람들은. 변하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선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사람의 3대 스트레스라고 있어요. 사람들의 3대 스트레스. 제일 심한 스트레스. 뭘까요? 제일 심한 스트레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과 이별이에요. 죽음과 이혼당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별이잖아. 이별. 이걸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사예요. 이사. 좀 멀리 이사 가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게 원시 시대에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면 온 가족이 이제 이주를 하죠. 그럼 새로운 지역 가서 새로운 개척과 새로운 또 무서운 동물들과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사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동네를 잘 안 떠나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스트레스예요. 세 번째 스트레스는요. 3위. 변화예요. 변화. 어쨌든 이게 두 개 다 변화잖아요. 선택의 스트레스예요. 선택의 스트레스. 내가 A를 선택하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변화가 되거든. 항상. 뭔가 선택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이 최소 300개에서 하루에 3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선택을 합니다. 아침 출근길 어디로 갈까? 뭐 대중교통부터 시작해서 뭐 먹을까? 이런 선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거기에 보험 상품이나 또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상품을 바꿔야 돼? 기존의 상품을 이건 아니고 딴 걸 팔아야 돼? 라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럼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줘야겠죠? 제시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수는요, 뭘 하세요라고 안 해요. 사세요라고 안 합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 건 라이트예요. 괜찮죠? 이게 괜찮네 정도는 쉽잖아요. 내가 이걸 팔아야겠네가 아니라 이 상품이 괜찮네 정도는 내가 쉽거든. 그래서 홈쇼핑도 어떻게 하냐면 제시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옷 팔 때 사라고 안 해요. 베이지, 블루, 그레이, 핑크, 옐로우를 쫙 깔아놓고 팔아요. 그래놓고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이런다?
근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좀 이따 그런다? 베이지가 주문이 많아요? 베이지가 지금 인기가 많아요? 베이지? 66 사이즈? 어머, 베이지? 위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베이지를 사. 되게 웃겨. 위험하면 사. 쟤를 구해줘야 될 것 같은가 봐. 재미난 건 저희가 베이지가 재고가 많았다는 거지. 들어가기 전에 베이지로 밀기로 작전을 짜고 들어가잖아요. 신기하게 방송 끝나면 정확하게 베이지가 90%가 팔립니다. 결국 고객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시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이. 근데 그게 그냥 뭐 좋다가 아니라 A, B, C가 있고요. 그 중에서 B가 당신에는 또 여기에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어떤 걸 어떤 선택하세요? 그러면 B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상품이라 그러면 홈쇼핑에서 많이 팔았던 거 뭐 풀 패키지가 있고 단품이 있어요. 팔 때 풀 패키지와 단품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풀 패키지 안 하셔도 돼요. 단품 구입하시고 나중에 또 추가 구입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단품 사겠죠, 그죠? 좀 이따가 풀 패키지와 단품이 있는데요. 굳이 단품을 산 다음에 추가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풀 패키지가 훨씬 가격적 이득이고요. 어차피 추가하시게 됩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풀 패키지요. 내가 말하는 쪽으로 구입하게 돼 있죠. 그 내가 어느 쪽으로 밀어주느냐.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가지를 놓고 고객 보고 보라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몰아주면 고객은 그게 마음에 든다라고 본인이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한다.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안 사요.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에 촉진제가 있습니다. 이제 요건 나중인데 이제 여기 촉진제가 있어요. 설득할 때는 촉진제가 뭘까요? 홈쇼핑 잘하는 거. 이건 이제 옵션인데 촉진제는 홈쇼핑은 이걸 낮춰요. 그러면 이 행동이 올라가요. 얘를 낮출수록 시간이에요. 시간이 촉진제예요. 언제 공부해요, 학생들은? 시험 전날 하잖아요. 설계사들은 언제 바빠요? 마감달 바쁘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본능이 그래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으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홈쇼핑에서 진짜 안 팔아본 상품이 없어요. 뭐 콘도부터 보험, 뭐 자동차, 뭐 많이 팔아봤는데 보험은 제가 첫 런칭 방송을 제가 했고요. 제가 보험회사 영업사원 출신이거든요. 삼신 올스테이트 출신이에요. 제가 거기가 첫 직장이고 이제 아나운서 했다가 쇼호스트가 됐는데 저는 보험 팔기가 제일 쉬웠거든요. 제일 쉬웠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상품은요. 지금 팔다가요. 몇 달 있으면 더 좋은 게 나와요. 계속. 근데 보험은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죠. 왜? 나이를 먹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역대급으로 계속 안 좋아졌어요. 뭐 비과세도 없어지고 뭐 이율도 떨어지고 계속 암도 지금 뭐 계속 지금 뭐 일반암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고객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이제 보험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이거 기회 아니에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보험을 언제 가입해야 돼? 지금 당장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15세만 넘으면 바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제일 좋잖아. 제일 싸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촉진제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인데 무브에서 특히 이제 조회나 강의에서 이걸 좀 많이 놓치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Q&A가. 보통 질문 하나면 하나에 안 하나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작전을 좀 짜요. 강의를 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이 Q&A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 한 명 정도는 살짝 가서 부탁을 해요. 제가 한 명한테만 인간적으로 가갖고 이따가 제가 Q&A를 좀 할 텐데 아무도 손을 안 들면 요거 하나만 물어봐 주세요. 바람잡이라 그러지 요거를. 그럼 그 사람이 해준다? 해줘요. 간곡하게 가고 조용히 얘기하잖아. 그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손 한번 들어줘요. 그럼 이제 고맙다고 이제 뭐 기념품이나 선물 하나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2명, 3명이 질문을 해요. 아무도 처음에 질문하세요. 손대상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어색해요. 근데 이게 하고 안 하고 분위기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혹시 배운 적 있으십니까? 없죠. 이거 좀 오늘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또는 안티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 지점장님 이렇게 그거 하려고 막 그거 아닌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 지가 아는 거 뽐내려고 지점장이 모를 만한 거 이렇게 물어봐.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거 그렇게 한다는 거. 딱 들어보면 나 연맥이려고 그러는구나. 나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 느낌이 딱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안 돼. 거기서 공개적으로 중요한, 그건 1대1로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앙심을 품어요. 뭐, 그게 중요해. 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청중들도 알까 모를까? 저거 지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청중도 안다고. 그럼 무조건 칭찬해 줘야 돼요. 무조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런 그 고차원적인 질문 하는 우리 서기사님 처음 뵙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기 대해서 혹시 도움 주실 분 계십니까? 여기? 저도 미처 이거 생각을 못 했는데, 자,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미처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알아봐가지고 가기 전에 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우리 서기사님 명함 주시면 제가 꼭 그 부분은 해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해도 되고, 아니면 눈치를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진짜 알고 물어보는 것 같아. 야,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렇게 질문 처음 봤어요. 우리 설계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도움 줄 수 있어요? 그럼 지가 얘기해요. 지가 얘기해요. 알고 물어본 거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특별한 방법이고, 자, 일반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이니까 아무 질문도 좋으니까 도와주실 분 계십니까? 아무 질문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오늘 제가 미리 심어놓지 못했네요. 예. 어떻게 질문 하나만 좀 해주신다면? 그냥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 아무것도 좋아요. 예. 워낙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진지하고 해가지고 아니 이 강의를 듣는 자세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예.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네. 교수님 네. CD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아부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 그게 궁금하세요? 진실된 아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멋진 질문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아부가 조금 좀 찝찝하잖아요. 우리가 할 때. 그럴 때 좀 상대방이 진실되게 느낄 수 있는 아부가 궁금하시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무조건.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질문하고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보통 질문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얘기해요. 또는, 그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불안해요. 내가 질문했을 때 혹시 이게 신뢰가 되는 건 아닐까? 또는 저분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분위기를 좀 깨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항상 이러면 분위기가 좋아지죠. 그리고 또 뭐 했죠, 제가? 예, 확인했죠? 이런 것이 궁금하신 건가요? 하고 질문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가공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낄 때 진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얘기한 거와 제가 좀 가공해서 그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대부분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서 그냥 네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약간 틀어도 그 질문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정도로 틀어놔도.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뭐 했죠?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라고 하면 청중은 또 뭐라 그래요? 네 그러지. 아니요 이렇게는 안 해요.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또 이런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냐면 설계사가 또는 청중이 질문을 했을 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나도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시간을 끄는 효과도 있어요. 시간을 지금 끈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로 대답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집에 퇴근하고 돌아갔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런데 김치찌개! 이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럼 본능적으로 그래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하고 상대방 질문을 따라합니다. 본능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하는 거지. 똑같아요. 질문하면 그 질문을 따라하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줄까라고 생각하는 시간과 바로 안다운다. 이렇게 해서 질문하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겁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하면서 시간을 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실된 상대방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압으로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거는요. 일관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면 압이라고 느껴지고요. 일관성이 있으면 진심이라고 느껴집니다. 법정에서도요. A랑 B라는 사람이 다툼할 때 제일 판사가 많이 보는 게 얘 진술이 일관적이냐. 중간에 번복하느냐 아느냐만 제일 중요하게 봐요. 번복했으면 얘가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뭐 재판을 받으시면 무조건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돼요. 이게 진술이 번복이 되는 순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나 아부도 똑같아요. 시종일관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면 딱 고객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만났어. 둘이 부부야. 누구 칭찬해야 돼요? 당연히 사모님 칭찬해야죠. 근데 여기서 사모님의 외모를 칭찬하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왜 네가 내 마누라 외모를 칭찬해? 저는 그래서 액세서리를 주로 칭찬해요. 그 사람의 관심사거든요. 걔는 여성의 그 외모를 칭찬하면 그 요즘 분위기 안 좋아요. 모자라든가 모자를 썼으면 모자, 뭐 액세서리, 스카프가 제일 좋아요. 요즘 스카프 많이 하잖아요. 스카프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스카프가 참 아름다우신데요. 사모님 이 스카프 명품인가요? 아이 명품 아니에요. 동네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사모님이 하시니까 명품 같습니다. 이거 아부잖아요. 아부. 이 자식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일관되게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헤어질 때 상담하고 헤어질 때 사모님 그 스카프가 진짜 제가 아까부터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아까 기분 나빠지시면 사과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며칠 후에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아내한테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 어느 백화점에서 사셨나요? 자, 이거 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겠죠? 알려줍니다. 그 애경백화점 이수사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주 알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사모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날 그 백화점을 가요. 그 스카프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요. 사모님 이 스카프죠? 안 샀어! 그래서 사진만 찍고 왔어 나는. 내가 샀다 그랬냐고 그냥 이 스카프죠. 자, 다음에 그 부부를 만납니다. 최소한 그 사모님은 방해는 안 해요. 그죠? 절대 방해 안 해요.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이게 일관성이에요. 사람들이 왜 아부라는 여기서 말하는 거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게 다르면 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일관되면 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진심 어린 아부입니다. 어떻게 제 대답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걸 좀 반복해 보세요. 몇 번. 그러면 분위기 되게 좋고요. 되게 신뢰감이 가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질문하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런 물어보셨습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더 생각이 안 나면 여기서 도움 주실 분 계십니까? 이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 100%? 아니요 라고 못한다고. 네 라고 확답을 받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진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퍼포먼스 갈게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 표현력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연기력과 연출력이 필요해요. 제가 강의 내용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막 액션에 막 목소리에 이런 것 때문에 좀 혹하는 거예요. 그쵸? 저는 훈련이 됐으니까. 이거는 연습하면 좋아질까요? 안 될까요? 좋아집니다. 근데 어떻게 연습하시는지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시니까 알려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제가 한국 프레젠터협회 회장이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자격증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2급, 1급, 3급 자격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회비라 일단 보여드리면 할게요. 심사 기준이에요. 그래서 했다 안 했다 배점은요. 했으면 5점, 안 했으면 빵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복장, 인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자신의 기억이 남도록 소개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의 속도 이런 것도 있고 시선도 있어요. 우리가 퍼포먼스 할 때 강의할 때 초보자들은 여기서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 초보자 몸을 가려주잖아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오면 온몸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노출이 되는 게 좋아요. 숨어있는 사람과 나와 있는 사람 누굴 더 믿겠어요? 예,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거 뒷짐지는 겁니다. 이렇게 뒷짐지는 거,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손을 감추시면 안 돼서 그래요.
건방진 게 아니라 손을 감추면 뭔가 숨긴다라고 생각하고 불안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악수를 왜 하냐면 악수를 하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원시시 때부터 뭘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무기를. 나 무기 없어.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손 잡으면 못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는 가겠지만 손을 잡는다는 건 너는 나랑 친구하자. 친하게 지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을 만나면 특히 아랍 사람들은요. 만나면 뭐 하냐면 막 등을 두들겨요. 이렇게 허리까지 두들겨요. 걔들은. 이게 원래 왜 그런지 알아요? 예, 총 찾는 거예요. 이게 거긴 옷이 다 이만하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포대기 입고 다니잖아요. 너 뭐 숨긴 거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사예요. 그것처럼 강의를 하시라 그럴 때 이 손에 특히 손바닥을 좀 많이 보여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클린턴이나 오바마라 보면 연설할 때 손바닥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뢰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헤어스타일 다 좋으신데 강사라면 또는 전문가라면 정해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강사나 또는 지점장이나 발표하는 사람이 이마를 가리고 귀를 가리고 목털리 입었다. 얼굴은 요만해요. 신뢰가 갈까요? 안 되죠. 그래서 남자는 이마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려 보이려고 이 머리 내리는 거는 이제 어려 보이는 건데 우리는 어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마를 보여줘라. 또 귀를 보여줘라. 귀 가리면 안 됩니다. 귀가 너무 못생겨서 어쩔 수 없으면 가림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의 면적이 넓을수록 신뢰가 간다. 그래서 얼굴이 큰 사람이 유리하다. 실제로 그래요. 통계가 나왔어요. 얼굴 요만한 사람보다요. 얼굴이 큰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로웠어. 일부러 찌울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얼굴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고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마라. 괜히 가리지 마라. 얼굴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장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 가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뭐 여성분들이 모두 이마를 다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절반 이상은 보여주라. 아나운서들 어떻게 해요? 이마를 다 가리나요? 반은 보여주나요? 반 보여주고 귀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요? 보여주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귀 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 지점장이 머리가 치렁치렁하고 말이야 눈을 반쯤 가려서 이렇게 이러고 막 강의를 해봐. 아우 안 돼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를 많이 쓰시고 이렇게 여기만 보고 읽는 분 계세요. 여기는 없으시겠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텍스트 쓰고 막 읽었어. 그럼 과연 설계사가 그걸 다 외울까요? 어차피 조회 끝나면 몇 가지만 기억해요. 그래 강력한 이미지, 요약된 단어 이게 더 중요하지. 이 텍스트가 많으면 읽어요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수시로 끄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는 꺼놔야 돼요. 이 블랙 버튼 있는 거 아시죠? 이걸로 저는 수시로 꺼요. 괜히 쓸데없이 여기를 볼 필요 없거든. 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끈다고요. 그랬을 때 나를 집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프레젠터를 이용할 때는 블랙 버튼이 있는 프레젠터를 이용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다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청중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퍼포먼스예요. 그러면 PPT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색상은 물론 회사에서 주겠지만 내가 응용할 때 절대로 3가지 색상 이상 쓰면 안 된다. 정신없어요. 색상이 많으면. 그리고 텍스트 많으면 안 된다. 이미지나 폰트로 가라.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에 제일 막 띵띵띵띵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뭐 휙! 삐리링 이런 거 안 돼요. 요즘 안 쓰시죠? 엄청 좋죠. 막 휙 돌고 나오고 이런 거. 예전에 그런 거 이제 프레지 많이 유행했는데 요즘 안 쓰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대학생들이 잘난 척 하려고 쓰지 프레지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거 안 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딱 집중할 수 있게. 전 애니메이션이 드러내기 아니면 나타나기 아니면 안 써요. 뭐 현란한 거 막 이렇게 뭐 회오리 치면서 나오는 거 이런 거. 또 뭐 장표도 뭐 휙 돌아가고 이런 거 한두 번은 쓰겠지. 자꾸 쓰면 역효과가 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폰트 부분은 뭐 여러 번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눔 폰트나 이렇게 티몬 폰트나 이제 검증된 이제 그 상용이 가능한 그런 폰트를 씁니다. 뭐 이 PPT 부분은 잘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세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 절대 뭐 짝다리 같은 건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다가 가끔씩 제가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또 이동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부분들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인데 제가 이쪽에 좀 강점이 있죠.
혹시 목소리 교육 받아보신 분? 없죠. 근데 뭘로 강의하세요 그러면? 말로 하잖아. 근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죠. 아나운서 때 교육받고 또 뭐 쇼호스트 할 때 교육받고 또 성악 교육도 받았어요. 뮤지컬 발성도 배우고. 왜? 이게 무기니까.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요. 목소리 교육을 안 받는데요. 그건 놀랐어요. 교대에서. 그러면 총 쏘는 법을 안 배우고 간 거잖아요. 분해 조립도 안 해보고 간 거잖아요. 우리 목소리의 구조라든가 어떻게 하면 목을 안 상하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큰 소리를 내는지를 안 배우셨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목소리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럼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지 한번 볼까요? 자, 전달력 있는 목소리, 신뢰감 가는 목소리 첫 번째입니다. 목소리 큰 게 유리할까요? 작은 게 유리할까요? 예. 왜?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마이크 안 써도 들리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전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컸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 목소리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잘 살다가 강남 8학군에 살았어요. 저희 집이.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고 가셨어요. 가난. 갑자기 구속되셨어. 갑자기. 부도나가지고 갑자기 안 보여 아버지가. 난 몰랐지. 3년 후에 나타나시더라고. 갔다 오신 것 같아. 그때부터 길바닥에 막 집이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사를 안 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고집이 있어갖고. 우리 또 교육열이 있잖아. 삼형제를 다 강남에서 이제 대학을 보내기 시작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왕따를 시켰어요.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겠어요. 이제 창피해서 뭐 돈이 없고 막 애들 막 나이키 신을 때 그때 막 나이키 나오고 교복 자율화되거든요. 근데 나는 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창피한 거야. 그 집에서 혼자 놀았어요. 카세트 녹음기 갖고 국어책 읽고 막 들어보고 친구가 없으니까 그게 대박이란 거예요. 집에서 혼자 노래 부르고 뭐 녹음하고 듣고 이랬는데 국어책을 읽는데 왜냐면 2년 동안 그러고 놀았으니까 국어책을 잘 읽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 국어책 읽어봐야 다 바보지. 더듬 되면서. 근데 내가 막 액션까지 써가면서 막 읽으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 목소리 좋다. 아나운서 한번 해봐라. 이 말이 탁 꽂힌 거예요. 그때까지 공부 못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아나운서는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해서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이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이제 만든 거예요. 저는 만든 거예요. 이 큰 목소리는요 열심히 하면 돼요. 두 번째, 목소리만 크면 돼요? 발음이 안 좋은데? 대대대대 거리는데? TV를 파는 쇼호스트가요 발음이 안 좋으면 이렇게 돼요. 삼척 꿰니띠 400만원 텔집이 닌띠. 사시겠어요? 제가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1등한 이유가 발음에 있어요. 저는 아나운서 하다 봤거든요. 오자마자 비싼 걸 팔게. 첫 방송이 김치냉장고였어요. 70만 원짜리. 그 다음 방송이 140만 원짜리 컴퓨터. 비싼 것만 시키는 거야. 발음이 정확하니까 신뢰감이 간다는 거죠. 근데 발음은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서 아는데요. 한 달이면 다 고칩니다. 어떠한 사람도. 근데 몰라서 그렇잖아요. 발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이 안 좋은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배는 불쌍해요. 맨날 싼 것만 팔아요. 호두, 갈치, 고등어. 절대 TV 못 팔아요. 호두는 잘 파요. 오, 캘리포니아 호두 맛있어요. 어머, 고소해요. 오, 맛있어. 잘 팔아요. 호두는 TV 못 팔아요. 여러분들도 종신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거 비쌀수록 우리가 또 신뢰가 확 있잖아요. 실소는 이제 그 다음에 발음만 정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저의 말의 비밀은 변화예요. 액션. 정말 중요한 단어에 힘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들리잖아요. 또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작게 말해도 훅 들어와. 이런 것도 변화다. 그래서 이걸 연습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사기꾼 같아요. 이런 기법들이 있다. 이건 연습하면 될까 안 될까요? 된다. 뭐 어떻게 하느냐 알려드릴게요. 무슨 악기의 구조를 알자고. 우리 목소리의 악기 구조를. 무슨 악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관악기예요. 관악기. 바람이 불고 진동이 되고
공명이 된 다음에 이제 발음이 되는데 이 공명기를 잘 모르세요. 이 공명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거의 몰라요. 우리 몸에 공명 공간이 있다는 걸 몰라요. 나머지는 좀 아시죠? 호흡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이 어깨 호흡은 제일 안 좋은 호흡이에요. 그 100m 달리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깨 호흡해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이렇게 해요. 7, 80대 노인네들이 힘이 없을 때. 가슴 호흡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직립보행하는 그 사람만 가슴 호흡을 하지 동물들은 다 복식 호흡 하거든요. 갓난아기들 어떻게 호흡해요? 아래가 벌떡벌떡 하잖아요. 가슴 호흡이 별로 안 좋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짧아요. 제가 시범을 보이면 저는 이제 복식 호흡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슴 호흡으로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 가슴 호흡으로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달라요. 복식 호흡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올해 사랑 목련화야 이 정도 하잖아요. 이걸 가슴 호흡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사랑 목련하여 호흡이 5분의 1도 안 돼. 가슴 호흡은. 호흡이 짧아요. 그래서 말할 때 가슴 호흡을 자꾸 하면 호흡이 짧으니까 소리가 짧게 나가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호흡이 복식 호흡이고요. 뭐 이렇게 팽경막을 내리는 호흡이다. 나중에 이제 자료를 제가 어디서 강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어차피 기본만 할게요. 실습은 못하고 소리가 5군데에서 납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쓸 발성은요 복성밖에 없어요. 자, 다른 데는요 다 머리가 울리고 코가 울리고 막 이런 건데 여기는 배에다 힘주고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위에는 쓸 일이 없어요. 이게 노래 부를 때만 쓰는 겁니다. 자, 두성은 이제 락커들이 고음 낼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쓸 일 없죠. 이거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요. 쓸 일이 없어요. 그 이소룡이 아비오 하는 게 두성이에요. 이렇게 사람 자극할 때 확 꽂히게 할 때 할 필요 없고요. 비성은 이런 거야. 좋은 아침이요. 커피 드셨어? 어우 사람이 격이 떨어지잖아. 트로트 가수들이 콧소리를 내죠. 꽃피는 동백섬에 이런 걸 이제 노래방에서 쓰시고 후성은 이제 여성들이 많이 쓰죠. 이쁜 소리 낼 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이게 너무 가볍고 목이 아파요. 흉성은 아플 때 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감성적인 소리 낼 때 그러니까 연애할 때 흉성 쓰면 좋죠. 이렇게 좀 감성적 촉촉하게 그래서 박효신, 임재범 이런 가수들이 가슴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슬픈 노래 부를 때 병원 가면 다 흉성인 거 아세요? 병원 가면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러죠. 네. 복성 쓰는 환자 없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주사 놔주세요 선생님. 못 봤죠? 우리 지점님이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뢰감이 안 가요.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배임을 빡 주고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죠.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르다. 예, 그래서 가급적 배임을 딱 주고 낭낭한 소리를 내시면 신뢰감이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명이 들어가야 된다. 소리가. 그러면 김혜석의 소리는 지금부터 그랬냐? 아니다. 31년 전에 제 사진입니다. 제가 31년 전에 대학생 때 이런 결산공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영어 바라이트에서 했던 그 제 사진입니다. 제가 복사기에다가 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갖고 이렇게 오려서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줬던 영업 명함인데 목소리가 이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공고 아르바이트 학생 김효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를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보답으로 녹음 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성대회계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결산과 관계가 좀 있는 학과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성대회계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결산과 관계가 있는 학과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체중이 지금 10여 킬로 더 나갔을 때예요. 대학생 때였는데 일부러 좀 찌웠어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신뢰감 있게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뺀 건데 목소리 바뀌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저 때는 목소리가 공명이 없었어요. 자, 마이크를 안 써도 공명을 쓰면요.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죠. 들려요. 저 뒤까지. 들려요. 그 공명의 힘이에요. 저는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잖아요. 너무 창피해요. 다 들어요. 저는 싹이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카페나 시끄러운 데 갔을 때 대화할 때 어떤 사람 목소리 뭐야 이러잖아요. 공명이 없는 소리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목소리만 꽂혀요. 공명이야. 특히 우리는 소리에 공명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고 여기 공명이거든요. 아래 공명, 윗 공명인데 특히 여러분이 내기 쉬운 소리는 일단 여기가 좀 쉬워요. 이건 입만 크게 벌리면 되거든요. 여기 딱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입이 좀 작은 분들 있잖아요. 그건 방법이 있어요. 안에 연구개라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피혈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안에 힘을 주면 열리거든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어떻게 불러요? 디스파뇨라 소녀라 벨라 이게 아래 연 거거든요. 근데 말할 때 살짝 열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힘을 주면 이 아래가 살짝 열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아래 공명을 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대1로 상담할 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작은 얘기해도. 근데 강의할 때는요, 윗공명 쓰셔야 됩니다. 강의할 때는 윗공명, 이게 약간 제가 톤이 높잖아요. 강의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윗공명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또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윗공명 쓰는 거예요. 뇌졸중, 심근경색, 반복 보장합니다. 이게 윗공명이에요. 윗공명. 위쪽에 거는 거예요. 이게 뮤지컬 배우들이 이쪽에서 걸거든요. 근데 이게 1대1로 말할 땐 되게 부담스러워요. 반갑습니다. 상담할 때는 아래 공명. 예, 반갑습니다. 근데 강의할 때 이렇게 아래 공명을 너무 쓰면 졸려요. 그래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약간 긴장되게. 그래서 콜센터에서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는 게 솔톤으로 가는 게 그 윗공명입니다. 낭낭하고 이렇게 싹 꽂힐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 들으셨죠? 이걸 쓰고 안 쓰고 다르다. 근데 훈련으로 가능하다. 어떻게 하느냐? 호랑이가 울 때 윗공명을 씁니다. 흥 해보세요. 여기. 흥 해보세요. 흥. 여기가 떨리죠. 그래서 이걸 감을 익혀서 책을 읽을 때 질파를 청명이래 얼건중이 시냇가로 내려온다. 그 중이 얼거 매고 부르고 찡그리기는 이쪽을 쓰는 거예요. 네, 좀 느낌이 있죠.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연습할 때 위쪽에 쓰면은 소리가 이렇게 낭낭하게 나갑니다. 아래 공명은 이렇게 연습합니다. 젓가락으로. 젓가락을 이렇게 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무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가 터 있어야 돼요. 젓가락 무실 때 절대 혀를 막지 마십시오. 이렇게 물면 혀가 막히잖아요. 젓가락을 이렇게 물잖아요. 이렇게. 앞에가 터 있죠. 그럼 소리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턱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쪽이 열려요. 우리 목조 쪽에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구멍이 넓어진다고. 넓어지면서 안에 공간이 많아져요. 저는요. 거의 안쪽에 공간이 뻥 뚫어져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울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랫공, 윗공명을 다 쓰면은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연습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건 뭐 병뚜껑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발음 음가표를 붙여놓고 우리가 운동선수들은 뭐 합니까? 경기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뭐예요? 구보예요. 구보. 그 다음 뭐예요? 스트레칭. 2개 기본이죠. 그럼 우리는 이거 기본인 거예요. 이걸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문장을 하나 외워서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입을 풀고 들어와요. 운전하면서. 질파를 청명이래 얼건중이 시냇가로 내려온다. 그 중이 얼거매고 푸르고 찡그리기는 장기 바둑판 고농판 같고 멍석떡석 방석에 얼음에 씨름에 분틀매 같고 청동적철 고속매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제기가 너는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칩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가는 아주 승플 얘기예요. 뭐 이런 거. 여러분 몇 개 외워가지고 입을 풀고 들어가시는 거와 그냥 들어가는 거는 다르다. 우린 프로잖아요. 이걸로 돈을 버시나요, 못시나요, 우리가? 예, 강의하시고 조회하시면서 돈 벌잖아요. 그럼 뭔가 투자가 있어야 된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돼? 여기 지금 핸드폰 꺼내시고요.
네이버에 보이스 코칭 삼국지를 검색하십시오. 그러면 딱 상단에 뜹니다. 팟캐스트 방송 20회가 무료입니다. 다운받을 수도 있어. 누르면.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세요. 기초부터 실습까지 다 나옵니다. 제 스승이에요. 손수호 교수님. 성악가 성호 김희선 씨. 저 이렇게 셋이서 방송했어요. 목소리 좋아지는 방송. 야구죠. 보이스 코칭 삼국지. 예, 삼국지 검색하세요. 메뉴 있어요. 검색 누르시면 예, 와이파이를 해놔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목소리는 이제 도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퍼스널리티입니다. 퍼스널리티 마지막. 나오네요. 예, 제 목소리 나오죠. 안녕하십니까 나오죠. 예, 녹음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건 이제 돌아가셔서 보시고, 퍼스널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제가 지상파에 많이 나가요. 근데 지상파에서 저를 부를 때는요, 쉬운 방송 부를까요? 어려운 방송 부를까? 어렵고 힘든 것만 불러. 세상에 불러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갑자기 불러놓고 생방송에 이쑤시개를 주면서 팔아보래. 이런 거 팔아보래. 뭐 이런 거 막 손톱깎이 막 팔아보래. 이상한 거 시켜. 그럼 좀 팔아요. 잘 팔아요. 파는 건 잘하니까. 근데 이 방송은요, 김한선 씨를 시집 보내는 프로그램에 제가 중매쟁이 역할로 캐스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신랑감 후보가 있고요. 그 신랑감을 파는 12명의 중매쟁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 캐스팅이 아니라 자기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 1,000만 원을 걸었더니 전국에서 4,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 12명을 뽑았어요. 300대를 뚫고. 근데 녹화 하루를 남겨놓고 한 팀이 펑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저한테 도와달라고 왔고, 제 신랑도 그냥 녹화 당일날 연락받고 오네. 자, 그러면 제 파트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요, 300대를 뚫고 선발됐고 한 달을 준비했던 베테랑들이고, 얘는 아침에 왔어요. 상품으로 얘기하면 한 달을 준비했고 얘는 아침에 만든 상품이에요. 내가 팔아야 될 상품이. 어때요? 아니, 교보생명은 그럴 리가 없지만 내가 지금 이걸 갖고 지에 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급조된 상품이야. 내가 봐도 조금 처져. 근데 이거 가서 PT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나는 월급 받았으니까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들 잘하는 거, 그러니까 보장도 풍부하고 가격도 싸. 그런 상품은 나만 잘하나요? 남들도 잘 파나요? 남들도 잘 팔아요. 근데 보장은 좀 부족한데 뭐 가격도 비싸. 이런 걸 내가 이제 막 팔아야 돼. 교육해야 돼. 남들은 포기했는데 내가 잘 팔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 덕이죠. 누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가는 걸 되게 즐겨요. 왜냐하면 안 돼도 내 잘못이 아니야. 잘 되면 내 덕이잖아. 그래서 쇼호스트 제가 팀장할 때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면요, 사장님이 은밀히 불러요. 저를 사장실로. 저를 왜 부르는 줄 아세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아니에요. 어려운 거 하라 할 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유통사는 어쩔 수 없어. 이 상품이 수천 개잖아요. 그럼 이제 정상적인 QC를 통과하면 올라올 수 있는데 꼭 그 떨어진 업체 중에서 하나가 빽 좋은 업체들이 있다. 그럼 저렇게 이렇게 뒤로 들어와요. 이렇게 사장 위로 이렇게 낙하산으로 들어와. 다 저한테 와요. 왜? 팀장이니까. 그런 거 하라고 팀장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잘하라고? 그럼 비서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김 팀장님, 사장님이 찾으세요. 아유, 사장님이 저를 왜 찾겠어요? 그런 거 하라고 찾는 거지. 그럼 이제 사장실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왜? 밑째 본전이잖아.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상품은 없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완벽한 상품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상품을 이렇게 빌려 써요. 써봅니다. 반드시 써보고 발라보고 입어봅니다. 좋은 점이 하나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전 그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잘했던 게, 처음에 힘들었는데 나중에 잘했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컴퓨터를 주로 많이 팔았거든요. 월요일날 삼성 컴퓨터 팔고요, 화요일날 현주 컴퓨터 팔고요, 수요일날 HP 팔고요, 목요일날 삼성 팔았어요.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은 교복 것만 하시죠.
나는 이거 나예요. 근데 괜찮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삼성 컴퓨터가 완벽하지 않고요. 현지 컴퓨터가 완벽하지 않아요. 자, 삼성 컴퓨터는 현지 컴퓨터에 비해서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성능은 어떻습니까? 떨어집니다. 왜 비싸죠? 브랜드 가치, 안정성, AS. 자, 현지 컴퓨터 왜 싸죠? 안정성 떨어지고 브랜드 떨어지니까 성능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 컴퓨터 팔 때는 성능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하지 않지. 그 브랜드지. 현재 컴퓨터 팔 때는 AS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지 않죠. 그럼 다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 컴퓨터 팔 때는요. 컴퓨터를 다 뜯었어요. 속을 다 보여줬어요. 세계 최초로 속을 보고 사세요. 보여줬어. 메모리 삼성이죠. 삼성 컴퓨터니까. ODD, 지금은 ODD 메가캐는 그때는 ODD를 직접 했어요. ODD 삼성이죠. 하드디스크 삼성에서 만들죠. 거기에 보드도 삼성, 거기서 조립해요. 파워, 케이스 다 삼성이야. CPU만 인텔이야. 물론 셀러론이지만 인텔이야. 우리 인텔이잖아. 속을 다 보여줬어. CPU 빼고 모든 게 삼성이에요. 전 세계에서 CPU도 만들어. 근데 컴퓨터 CPU를 안 만들 뿐이지. 삼성 CPU 만들어요. 메모리를 만드니까. 전 세계에서 컴퓨터의 모든 거를 다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어요. 유전자가 같잖아. 유전자가 같다는 건 뭐야? 서로 호환이 잘 된다는 거지. 안정성 높다는 거지. AS가 한 군데서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AS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나가더라고. 다음날 현주 팔아야 돼. 뜯을 수가 없어요. 얘는. 다 달라요. 부품이. 사양표만 보여주는 거야. CPU 최고, 메모리 최고, 뭐 최고, 뭐 최고, 뭐 최고, 최고사야. 최고의 조합. 응? 이보다 더 싸게 조립할 수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현금으로 1000대 사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 있으니까. AS 얘기는 안 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현주 얘기를 했는데. 다 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 한번 볼게요. 12명하고 11명하고 쟤하고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첫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첫인상이 어때요? 첫인상이 어때요? 12명 중에 2명만 뽑겠대. 2명만 데이트하겠대. 그래서 신랑들을 전부 다 뒤돌아앉혀놓고 뒤통수만 보여주고 이제 막 주매쟁이가 설득을 하면 김한선 씨가 부저를 눌러요. 그러면 얼굴 공개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떨어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얘가 제일 외모가 별로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잘생긴 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쉬워요. 잘생긴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은 얘기해야 돼. 첫인상의 특징. 쭉 봤더니 눈이 제일 작아요. 12명 중에. 그 눈이 작은 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한 거지. 얘가 제일 작으니까 취향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거다. 눈이 제일 작아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광대가 많이 나왔어요. 중요한 거지. 얼굴이 까무잡잡해. 다 12명에 11명에 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작고 광대가 나오고 얼굴이 까무잡잡해. 이런 얼굴을 인터넷 찾았어. 딱 나오더라고. 남성호르몬이 많으면 이렇게 된대. 추성훈이가 그런 류의 얼굴이에요. 추성훈이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그렇죠.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짭니다. 딱 30초짜 PT 하는데요. 이 작가가 또 찾아오더라고. 교수님, 도와주는 김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분위기 좀 띄워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1번으로 나오는 얘기지.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1번이라는 건. 2표 뽑는데 1번부터 뽑겠냐고. 보통 사람들은 좀 보다가 중반부터 뽑죠. 그래도 어떻게? 괜찮아요. 알았어요. 할게요. 하고 1번으로 나갔습니다. 어려운 걸 하러 나갔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죠? 외모가 되고 준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절대로 충동범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181cm, 떡벌어진 어깨, 70kg 날씬한 몸인데요. 이분은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근데 디자인이 좋은 상품을 사면요, 더 예쁜 디자인하면 바꾸고 싶어요. 이 소재가 좋고 정말 만족하면 AS 분량을 오래 쓸 수 있겠죠. 이 상품 확실합니다. 제가 두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으세요? 눌러주세요. 눌렀어요. 1번이 눌렀어요. 2명 뽑는데. 벌써 눌렀어. 여기를 열어놓으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왜 이거부터 어떤
말투에? 제가 저기 좀 충동 구매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저기 12명 중에 제일 외모가 떨어집니다. 잘생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만 했지 왜? 지금 김한선 손 들고 있어요. 내 뒤에 지금 손 들고 있어요. 자, 정말인지 지금 궁금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자, 12명 중에 제일 떨어지는 얼굴이라고 소개했던 1번 경범남. 어떤 모습인지 돌아주세요. 자, 봅시다. 김한선 씨 좋아해. 인간 한 12명도 모였어. 슈즈 디자이너예요. 네. 슈즈를 디자인하는데 스레바를 디자인하는 친구입니다. 슈즈잖아요, 스레바도. 거짓말 아니잖아요. 굳이 뭐 스레바 디자이너로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슬리퍼만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특허를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받아갖고 지금 공동 창업주로 해서 지금 디자인만 하는 친구예요. 휴가 받았다가 쉬고 있다 갑자기 연락받고 온 친구입니다. 어떻게 해요? 호감도가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얘가 제일 별로였거든요, 외모는. 근데 어떻게든 저는 호감도를 올렸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어떻게 PT였냐면 뭐 잘생겼어요, 누구 닮았어요 이런 것만 한 거야. 나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라고 그냥 깔고 시작했더니 오히려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꼭 상품이 좋아서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감성적이고 이런 거예요. 보면 우리가 아까 차승원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막 하니까 누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MC들이. 왜 눌렀냐고. 그랬더니 김한선 씨가 뭐라 그랬어요? 왠지 안 누르면 안 될 것 같았다 했잖아. 근데 만족했잖아요. 만족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한 것도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쇼핑도 보면 딱히 무슨 상품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해갖고 결국은 또 만족을 하고 제품이 괜찮아요. 가격도 좋고.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퍼스널리티는 뭐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타인을 생각해요. 뭐 남을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뭐 GP, 뭐 이렇게 이건 뭐 유명한 얘기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는 뭐 근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 GP직이면 뭐 한다고요? 백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불태다. 맞아요. 이걸 불패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불태예요. 불태. 위태롭지 않다. 근데 순서 바꿨어요. 이거 제가 바꾼 게 아니고요. 직이지피로 바꾼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진짜 백전백승 하신 분이에요. 이순신이에요. 난중일기에 써 있어요. 손자병법을 모르는 게 아니겠죠? 본인이 해보시니 적을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계속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이 그랬지는 모르겠지만 대사는 이렇게 했어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본인도 두려움 없이 안 하셨을까요? 13척으로 330척을 싸워야 되는데 안 두렵겠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용기로 바꾸려고 하고 본인이 먼저 나갔죠. 실제로 난중일기도 나와요. 애들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선이 먼저 나갔잖아요. 그리고 막 싸우니까 뒤에 이제 안위가 머뭇먹으니까 아니야 너 안 오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안위가 오잖아. 그다음에 안위가 오고 계속 와서 이긴 거 아니에요. 결국 본인이 나서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준 거죠.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역할인 것 같아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교보생명 비싸고 보장이 좀 경쟁사에 비해서 경쟁사는 당연하지. 걔네는 브랜드가 없으니까 가격으로 쓴 거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현주 컴퓨터인 거예요. 걔네는. AS 신경 안 쓰는 현주 지금 있나요? 없어졌어요. 부도 나가지고. 네, 부도 난 지 오래됐습니다. 주연 컴퓨터, 현주 컴퓨터 다 없어졌어요. 네, 다 없어졌어요. 삼성은 남아 있잖아요. LG도 접었잖아요. 컴퓨터. 옛날에 항상 LG 팔다가 결국 삼성이 왜 남았을까? 적당한 가격과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굳이 거짓말할 필요 없다. 오버할 필요 없다. 저는 있는 것만 얘기했잖아. 근데 그 귀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닌가. 이게 퍼스널리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내가 현재는 뭐 프로세스가 부족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중요한 게 퍼스널리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강의나 이런 부분들이 프로세서가 아까 말한 오픈, 밀리브, 무브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의 PPT의 어떤 그 디자인이나 또는 목소리나 자세는 어떤지 퍼포먼스 그 다음에 나는 정말 확신을 갖고 있는지 퍼스널리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겠죠. 저는 누구한테 설명하고 그럴 때 쭉 써보거든요. 제가 일주일 만에 3kg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해독 다이어트라고. 이거 왜 다이어트를 했냐면 정말 내가 좋아하고 그 동생이지만 존경하는 김경호 한의사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다이어트를 잘한대요. 그래서 뭔가 얘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해보지 않으면 추천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일주일간 해봤는데 장난 아닌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해보니까 물론 배고파요. 얘기할 거야. 배고프다. 개뻥이다. 그 안 고프고 다이어트는 없다. 하지만 몸이 엄청 좋아졌어요. 이거 내가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추천을 해요. 이제 누구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가봐. 내가 해봤어. 와? 좋대. 이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퍼스널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오늘 배운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퍼포먼스를 하는지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아까는 김한선 씨를 설득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게요. 게임이에요. 설득할 거고요. 여러분 저한테 당할 거예요. 그럼 설득 안 당하려고 버티셔야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네, 물론 그런 건 있어. 100%라는 건 없어. 절대 100%라는 건 없어. 여러분이 너무 강의를 잘해도 설계사들이 다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건 신도 못해요. 신도 100% 못합니다. 진짜 증명해 드릴까? 우리 왜 다 하느님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100% 하려고 그래요? 하느님도요 한계가 있다? 매주 불러요 교회에.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만큼 사람은 약한 존재야. 근데 내가 한 번만 딱 하면 이 사람들이 팔 거다? 그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물건을 하나 팔 거예요. 팔아도 되죠? 세일즈 강사니까. 그럼 여러분은 살 거야. 근데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훨씬 많아요. 안 사는 사람이. 근데 신기한 게 있다.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이라도 꼭 있다. 그들을 귀인이라 그래요. 귀가 얇은 사람. 귀가 얇은 사람. 설계사 중에서도요. 꼭 있다. 귀인이. 귀가 얇은 귀인들이 있어. 있어요. 저도 영업을 오래 봤습니다. 거절당해도요. 하나 걸리더라고. 근데 귀가 얇은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남 설득을 잘해. 지가 설득당했으니까. 주변 설계사를 막 설득해요. 그리고 막 고객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게 파레토의 법칙이잖아. 80대 20대 법칙. 20%의 설계사가 80%의 매출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집중하면 돼요. 저도 여기서 분명히 귀인이 있다고 믿어요. 그가 저를 구할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하철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자, 지하철에 한번 팔아봅니다.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거 엄청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요즘 더 어려워졌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어텐션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회하고 그럴 때 어텐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프닝. 그게 강해요, 제가. 그리고 클로징이 강해요, 제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프닝 한번 해볼게요. 어텐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배운 그대로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끊임없이 궁금하게 하고 질문을 하고 갈등을 일으켜라. 그리고 나서 납득을 시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없게 해가지고 이제 김원서 씨 하듯이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갑니다. 자, 지하철 탔어요. 상품을 준비해야지. 오케이. 자, 지하철에서 많이 본 상품이에요. 근데 과연 그 지하철 잡성인과 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귓구멍을 파라 그러나요? 파지 말라 그러나요?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승객들은 대답할까? 안 해요. 승객들은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본인이라고 생각.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크니까 들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대답한다? 하지 말라고 그러지. 설계사들은요 여러분 물어볼 때요 입으로는 안 해도요 속으로는 대답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본능적으로 답을 알면 얘기하려고 그래요. 속으로라도. 그 대답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파지 말라고 합니다. 왜 파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생각했지 지금.
생각했잖아. 맞죠? 근데 그걸 왜 생각하냐고 그거를. 그게 일관성의 법칙이에요. 심리학에서. 앞에서 내가 파지 말라 그러지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생각해요. 일관되게 행동하려고 하거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절대로 쉬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질문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잘못하면 상처가 생기고요. 염증이 생깁니다. 고막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파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자신을 깨칩니다. 귓구멍은 집에서 파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럼 승객들은 기분이 어떨까? 뭐야, 씨. 쟤 뭐니, 쟤는? 이상한 거 아니야,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이거, 씨. 이게 오프닝이에요. 어텐션, 갈등 다 일어나잖아요. 이걸 해소시켜주는 게 이제 빌리브죠. 납득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득을 줄 겁니다. 예, 제가 왜 의사 가지 말라는 거 하라고 하면 그거라도 안 하면요. 그것마저 안 하면요. 가족들끼리 스킨십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햇살 좋은 날 저는요. 아내가 이렇게 귀 파줄 때 거실에서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원숭이들 끊임없이 서로의 스킨십을 하잖아요. 우리는 스킨십을 해야 돼요. 귀 파는 건요. 굉장히 좋은 스킨십입니다. 밀착해 있고요. 채취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 큰 아들 안아주려고 그러면 막 이러는데 귀 파줄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너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일어나죠? 그리고 신기한 게요. 귀를 파주면 졸린다. 왜요? 안심하는 거예요. 가족만이 귀를 팔 수 있습니다. 지점장님, 저 귀 좀 봐주세요. 이래요? 그럴 일 없잖아요. 굉장히 친밀한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귀 파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 이래요. 가끔 이래요. 왜요? 아픈 거야. 아무데나 쑤셔가지고. 어느 부모가 일부러 쑤셔요. 안 보여서 그래요. 그 안 보이는 것만 해결하면 아름다운 스킨십이 가능합니다. 제가 해결할 거예요. 오늘 특허받은 귀개를 갖고 왔어요. 자세히 보세요. 불이 들어요! 와! 이 끝에 불이 들어와요. 이 귓구멍에 넣어볼까요? 귓구멍이 확 흐르면서 터널에 불 들어왔어요. 이렇게 잘 보이는데 어디 아무 데나 쑤셔요. 더 좋은 건 이게 파다 보면 욕심이 생겨. 더 깊숙한 데 파고 싶어. 그러면 얘를 분리하면 됩니다. 미세죽을 하나 더 들으니까 갈아 끼면요. 구석구석 팔 수 있고요. 파다 보면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털지 마세요. 집게 주걱까지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개를 갈아 낄 수가 있어. 귀개를 갈아 끼다 보니까 잊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밑에 보관함을 만들어놨습니다. 3개의 귀개를 다 보관할 수 있고요. 이제 뭐가 됐습니까? 프레시가 됐습니다. 장롱 밑에 떨어진 동전 장난감 이걸로 다 밝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이유에서 이게 바로 LED 램프예요. 요즘 등들이 LED 다 바뀌고 있어요. 신호등 LED도 다 바뀌었습니다. 왜? 전력은 10분의 1이고 수명은 3만 시간까지 갑니다. 아니 집에서 귓구멍을 3만 시간 팔 일이 있습니까? 3만 시간 팔려면요. 하루 3시간씩 30년은 귓밥만 파야 돼요. 기껏해야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10년 써도 이 배터리가 멀쩡합니다. 오래 쓰고 싶어요? 여기 갈아 끼게 되어 있습니다. 요 편의점 가면 있어요. 500원에 갈아 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배터리만 갈아 끼시면 3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3대를. 이런 엄청난 위기를 약국에서 지금 3,000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집세도 없고 월급도 안 주니까 단돈 1,000원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위죠. 어떤 분이 부르는 거예요. 가봤어요. 야, 세상에 그렇게 전 스마트폰이 너무 싫어요.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하셨어요. 850원짜리가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갖고 그랬어요. 거기서 주문하세요. 왜? 배송비가 2,000원이에요! 바보 아닙니까? 거기다가 배송 받잖아요. 가끔 가다가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게 그 자리에서 바로 개봉한 거 보고 가요. 오케이. 만약 불이 안 들어와요? 아이 괜찮아요. 제가 2개 드릴게요. 하고 좀 바꿔줘. 이런 행운의 기회까지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십시오. 오늘 구입하시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가족과 함께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프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추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신 분이 30분이 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갖고 있는 분량은 10개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공평하게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손들어 순서를 갑니다. 1,000원이고요. 만약에 1,000원짜리가 없다. 제 명함 뒤에다가 계좌번호를 적어놨습니다. 먼저 가져가시고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까짓 거 떼먹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11번째 손을 들었다. 그렇게 오늘 못 구입하실 때는 제가 장담합니다. 평생 귓밥할 때마다 제 생각을 합니다. 평생 귓밥을 못 팝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손만 드시면 되는데 빨리 드실 때 준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폐를 드셨어. 감사합니다. 어휴, 여기 그냥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돈까지 드셨어. 야, 그렇게 사는 분 있잖아요. 귀가 얇으신 분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귀인이야. 감사합니다.
아, 진짜 손 드신 분들은 진짜 살려고 손 든 거 맞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배운 거하고 한번 전복을 시켜보자고. 복습한 거니까. 강의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퍼포먼스를 세게 했지만, 자, A일까요? B일까요? 이렇게 했을 때, A. 그랬을 때 제가 물어봤고, 대답했고, 아니다 그랬고, 납득되셨죠? 예, 납득됐잖아요. 아, 납득됐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베네핏.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베네핏을 줬죠. 프레시라는 거, 스킨십이라는 베네핏이 있으니까. 아, 이런 이득이 있네라는 게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1,000원 받겠습니다 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보통은 여기서 끝나요. 자, 이 상품 좋은 상품이죠? 많이 좀 판매해 주세요.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무브가 없잖아요. 자, 무브 들어갈 때 제가 말을 막 빨리 하면서 막 업 시켰고요. 거기에 수량의 한정을 뒀고요. 또 어느 멘트에서 훅 가냐면 오늘 구입 못하면 평생 귓밥할 때마다 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훅 들어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 심리학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하시면 또는 이거를 판매하시면 또는 이거를 사시면 이런 이득이 있어요와 이거를 놓치시면 이런 손해를 보십니다. 어떤 게 더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를 더 싫어해요. 같은 얘기를 조금만 반대로 얘기하면 손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이 맨날 얘기하는 게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후회하십니다라고 저희가 표현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 주세요 이러죠.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웃긴다. 지금 전화 주세요면 전화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리모컨 내려놓으시고요. 앞으로 전화기 가십시오. 자,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수화기 들고 누르세요. 눌러요.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불러줍니다. 요즘에는 케이블이 위성 다르고 케이블 다르고 인터넷 달라서 전화번호를 얘기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전화번호를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각인시키라고.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화번호가 다르니까. 08.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부분을 마지막에 시범을 보였습니다. 제 책인데요. 인터넷으로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는 오프닝까지밖에 없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는 못 드리는 게 출판사와 이제 저작권 계약이 돼 있어서 저도 이 책을 사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점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걸 보기 전에 보셔야 될 책이 있어요. 이게 1권이거든요. 이게 먼저 보셔야 돼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고 소통법. 누구 지갑 열어야 돼요? 아니, 내 지갑 열어야 됩니다. 내 지갑 열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다가야 된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 책입니다.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얘를 딱 보면 맞아요. 그래서 세트로 보시는 게 좋고요. 안타깝게도 서점에서도 파는데 서점에서 사시면 귀기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만 이 조건, 이 혜택, 저희 가방 저 갖고 왔잖아요. 저 안에 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귀기와 함께 25,000원 이걸 다 받느냐?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만 원에 오늘만 이 조건 이 자리에 사인해가지고 드리겠고요. 또 오늘 구입하시면 아까 여러분 갖고 싶었던 커피까지 커피까지 제가 이거 직접 구입해서 아내와 함께 드라마 보면서 다 넣었어요. 아메리카노, 라떼 이렇게 믹스해서 폴리페놀 120mg가 들어있는 항암 작용이 있는 몸에 좋은 커피, 노블 커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책을 파는 이유가 뭐 몇 권을 팔든 상관없는데 이걸 구입하시는 분은 그래도 보실 거고요. 이거 그냥 드리면 안 보시는데 그래도 돈을 내고 구입하시면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강의 중에 못한 얘기도 있고 그러면 성과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강사 중에서 지가 카메라 갖고 와서 녹화해서 주는 강사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제가 따로 무선 마이크도 찬 거예요. 이렇게 고음질로 하려고 여기 딱 마이크 찬 겁니다. 굉장히 음질 좋게 녹화했고요. 이거 신기하게 저를 따라다니는 카메라예요.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가 따라다녀요. 얘가 이렇게 4K로 찍고 FHD로 잘라요. 저를 이렇게. 최신 카메라입니다. 되게 비싸요. 이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비공개로 드리니까 주소값만 안 지우시면 계속 제 강의를 볼 수 있고요. 주변과 나눌 수 있는데 어디다 올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몇 번 보셔서 여러분의 PT가 발전된다면 저는 보람이 있는 거고 어떻게 돼요? 또 좋은 말씀을 해주겠죠. 김효석이 강의 괜찮은 것 같아. 도움을 받았어. 그래야 저는 또 계속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요청을 하시면 이제 다 보내드려요. 카카오톡으로 드리고 책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지금 쉬는 시간 없이 했는데 한 분도 조는 분 없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 학원에 혹시 기회되면 초대해서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